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제가 실제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했던 그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걸 사례화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제목 보시면 하나의 집원 위에 분양형 호텔과 오피스텔이 같이 존재해요. 이 두 동이죠. 각각의 동처럼 존재하는 경우에 호텔만이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이다 라고 해서 나는 독자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문의됐던 사안이에요. 외견상 두 개의 동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동 중에 하나가 나는 독자적으로 난 관리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문의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아니다, 통합관리단 입장에서 호텔만 떨어져서 일부 관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밑은요 하나로 통일돼 있었어요. 주차장도 같이 쓰고요, 기계실, 전기실, 그 다음에 뭐 방지실 다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용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동이 두 개, 동이 다르다 이런 걸 가지고서 나는 독자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었고, 이게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질문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실제 제게 최초 상담 의뢰하실 때 주신 질문도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과 동의됐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광명에 있는 호텔 그리고 오피스텔 통합관리단의 관리단 회장입니다. 저희 건물은 하나의 집원 위에 호텔, 이 분양형 호텔이죠. 호텔동과 오피스텔 동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지상층 일부와 지하층, 이게 지하층에, 지하에는 이제 상가들이 있었어요. 지하 1층에는 상가들, 그리고 지상층 일부에도 1층에도 상가들이 있었습니다. 점포, 상가들, 뭐 옷가게, 그리고 또 편의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지상층 일부와 지하층은 상가, 이렇게 상가 부분은 일체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이것들은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건물에서는요, 오피스텔과 호텔 구분수들 간에 예전부터 주차비와 그 다음에 관리비 등으로 계속해서 다툼이 있어 왔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 지금까지 중재해 오면서 잘 지내왔지만, 최근 호텔이 독자적인 관리단을 구성했다고 하면서, 즉 이게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이에요. 이렇게 독자적인 일부 관리단을 구성했다고 하면서 통합관리단에게는 관리비를 내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최근 호텔 영업이 좋지 않은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만, 아예 새로운 관리단을 구성했다는 데 있어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처럼 호텔만의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 성립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한번 관련된 법을 한번 보실게요. 집합건물법은요,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이 성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일부 관리단도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자, 그것이 집합건물법 14조와 23조 등등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4조 보시면 일부 고용부분의 관리라고 해가지고, 일부 고용부분, 그러니까 일부 고용부분이라는 게 사실 명확해야 돼요. 일부 고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그리고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같은 것, 이런 사항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결의로서 결정하고, 여기서 쓴 이제 슬래시입니다. 즉, 구분 소유자 전원의 이관계에 있는 사항과 관리 규약과 전체 관리 규약과 관련된 사항은 전원의 집회 결의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일부 고용과 관련된 사항은 그 일부를 고용하는 구분 소유자들만의 집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 관리비 같은 것도 그 일부 고용 부분 구분 소유자들만 그 자체가 집회 결의로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전체에서 결정할 것은 전체에서 하고, 그 밖에 일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일부 고용 부분에 해당되는 구분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만의 집회 결의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이 대표적이죠. 주, 아파트, 위에는 아파트가 있고 밑에는 상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분리를 잘 시켜줘요.
즉 상가만의 일부 관리단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상가만의 특별하게 상가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관리 비용과 아파트 관리 비용이 다르거든요. 항목이나 비용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로서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전체 외벽의 도색이나 전체 관리의 어떤 규약 설정 변경 폐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 같이 하는 것이지만 어떤 상가의 어떤 수도 전기료 부담 이런 것들 또 상가의 개폐 시간들 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상가의 구분 소유자들만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14조의 취지인 것입니다. 자, 23조 관리단 당연 설립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가지고 관리단이 설립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일부 공용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 구분소유자 역시도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엄연하게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23조는 한 동의 건물은 당연히 하나의 관리단이야. 하지만 일부 공용 부분에 있어서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도 설립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